감동의 종소리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주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야. 변호사님이 저를 삐치게 하는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2016 부동산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박승현입니다. 감동의 종소리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주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번 시간 유익했는데 약간 변호사님이 저를 삐치게 하는 200%. 500%. 지금입니까? 잠시만요. 너무 멍청해 보였어. 어떡해. 웃기지 않을까? 한 층에 250. 500%. 500%.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선택 2016 퀴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어떻게 맞추는데 이거. 탭 3개에 하나씩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3개 중에 어떤 아파트가 이 동네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시는데요. 진짜 어렵다. 분산동 프로바 아파트 30평, 두 번째 한방동 한가람 아파트 30평, 월평동 누리 아파트 36평. 약간 금액 차이가 있어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둔산동 프로바 아파트 30평은 3.9억 원이었습니다. 한방동 한가람 아파트는 2.3억 원, 그리고 월평동 누리 아파트 당시 3.3억 원이었습니다. 어디가 대장 아파트겠구나라는 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순위 여러분은 정답을 아시는 거죠. 승현 씨도 이제 아시는 거고. 그쵸. 어렵네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는 누리 아파트에 제일 가깝긴 한데 또 둔산동이라는 특징이 있고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역에서도 누리 아파트가 제일 가깝고 네, 저는 크로바 아파트 하겠습니다. 크로바 아파트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짧게. 사실은 거의 학군이 비슷한 곳인데 어쨌든 둔산 이동과 월평동은 약간 느낌이 달라서 그냥 둔산동 학군이라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로만 봤을 때는 사실 누리 아파트가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근처에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역이랑도 가깝고 공원도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군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누리 아파트가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크로 아파트는 주변에 일단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뭐 부족하지 않게 있고 결정적으로 이 시청역 근처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학원 같은 게 들어설 여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법원, 검찰청 이런 게 워낙 가깝다 보니까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고른다면 크로바 아파트를 고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피디님 이 근자감 넘치는 표정 보이세요? 너무 정확한 말이죠. 방금 그 집어주신 근린 지역이 확실히 대전에서 제일 가는 학원가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임장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 지도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데 이제 금액까지 맞춰주시면 정말. 네. 당시 2016년에 얼마였다고요? 3.9억 원이었어요. 3.9억. 근데 좀 죄송한데 제가 금액을 잘못 썼는데 실제 금액은 저것보다 약 5천만 원이 더 높습니다. 시청률. 제가 자막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마진이 얼마큼이죠?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허용해드립니다. 12억 3천. 12억 3천. 네. 바꿀 기회 한번 드립니다. 12억 3천. 10억 3천 바꿀 기회 주세요. 네. 12억 5천. 12억 5천. 빼주시죠.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야.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편부터는 주거 심화편인데요.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학군입니다. 학군에 대해서는 맛보기 편에서도 다뤄서 좀 익숙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희연 씨, 왜 부동산마다 가격에 차이가 생길까요? 그야 인프라가 다르니까 어떤 인프라? 교통, 학군, 근린시설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옛날로 들어가는 거죠. 옛날로 들어가서 땅이 그냥 펼쳐져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될 거냐면 농사가 얼마나 잘 지어지나, 소출이 얼마나 좋나, 두 번째는
교통, 그러니까 뭐 물가가 얼마나 가깝고 길이 얼마나 가깝고 이런 걸로 주어지겠죠. 원래는 그냥 땅이라는 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신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옛날에 없던 시대에는 얼마나 여기서 내가 지금 직접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만 결정이 됐어요. 지금은 약간 거기에 다르게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땅,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출이었던 것이 지금은 회사와 얼마나 가깝고 교육을 하기에 얼마나 좋고 뭐 이런 어떤 요인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학군은 진짜 안 중요했을 거예요. 50년대 60년대에는 학군이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교육열은 똑같이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다 보니 그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군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존재하질 않았다. 그쵸? 학군이라는 건 평준화 시대의 개념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중학교부터 시험을 본다면 내가 굳이 좋은 지역에 살지 않아도 좋은 중학교에 가면 돼요. 그냥 통근거리면 돼요. 1시간 내에 거리면 되는 거고, 평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학군의 가치는 지금만큼 있진 않았어요. 학군에는 학원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학군들 있죠. 유명한 학군들. 어디 아십니까? 제일 유명한. 강남 대치동, 대치동, 목동. 강남 개발을 시작을 해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강남 개발을 시작하는데, 강남 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학교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원래 서울 사대문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뭐 5대 명문이니 뭐 경복고, 무슨 뭐 경기고 이런 중요한 학교들을 거의 반강제로 강남으로 옮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대문 안에 사람들의 거주지보다는 약간 오피스나 이런 중심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첫 번째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생각을 잘한 거죠. 뭐냐면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려면 학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가야 사람들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명문 고인 곳들의 태반은 당시에 사대문 안에 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예전부터 좀 사람이 많이 살았던 게 아님에도 그 근처에 뭐 중학교가 막 10몇 개 이상 있는 굉장히 공교육 학교들이 몰려있는 곳이 됐습니다. 목동도 마찬가지.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가느냐 안 좋은 데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학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군에 있는 학교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사고라든가 뭐 과학고라든가 이런 외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면 그 학군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겠냐. 아까 말했던 수많은 이제 공교육 학교들, 많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군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학원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많아서 여기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통해서 학군이 형성이 되면 여기는 자사고 이런 데를 보내기에도 좋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중계동학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입지상은 서울에서 제일 좀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울 중심지에서 좀 멀어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죠. 뭐 노원, 은평, 뭐 관악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독립적인 학군을 형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 내지는 이렇게 가격이 괜찮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학군이 아니면 중계동 같은 경우에 원래 그 공교육 이제 상계동 뭐 중계동 개발을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학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러면 주변에 정말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학군 하나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왜냐하면 뭐 4호선 이렇게 타고 가서 생각해보면 상계 중계가 맨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뭐 미아, 뭐 쌍문 이런 데들보다 오히려 노원, 뭐 중계 이쪽이 더 비싼 이유는 사실 학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뭐 학군들이 좀 많이 예전 같진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발달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사고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어서 정말 아주 대장적인 막 반포, 서초, 그 다음에 대치동 이쪽을 제외하면 옛날만큼의 어떤 그런 힘은 없다는 평가도 많은데, 일반고들의 입시 성적과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례를 할 정도로. 어쨌든 학교와 학원이 굉장히 한정된 시설이 아니다 보니 이런 신도시 같은데 좋은 학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기존 학군들은 좀 몰락하는 게 아닐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뭐 학군의 최정상 중에 보면 뭐 분당 정자동 학군이라든가 이런 학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93년, 94년,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생긴 학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도시 학군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학군이 그렇다고 몰락하는 건 아니에요. 왜죠? 왜냐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좋은 학군을 가려고 하는 건 좋은 학원을 가고 싶은 욕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내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뭐 의대를 보내서 최상위권 하겠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중간 이하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 아이와 내 친구들의 수준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다 보니까 학군이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평균적으로 아이의 성적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뭐 부작용도 있겠지만 평균을 놓고 보면 그렇겠죠. 학군이 한번 형성이 되고 거기에 좀 더 높은 교육열과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동네는 자연스럽게 괜찮은 동네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군에 몰락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셔 드렸던 뭐 중계동학군이라든가 목동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인터넷 보시면 예전 같지 않다, 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당연히 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제대로 형성된 학군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군은 일단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너무 세종시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큰 거죠. 정말 여기에 학원이 많다 보다는 여기서 내 아이와 같이 친구가 될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는 애들일 것이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또 큰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셨듯이 약간 계획적으로 좋은 학군을 만드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과밀화, 뭐 서울 과밀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그런 학교들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는 그만큼 이제 학군으로 영향을 많이 직접 미치진 않는다고 하지만, 대학가들이 모여 있는 어떤 클러스터 도시를 어디 뭐 여수나 이런 데 하나를 만든다든가, 이제 유명 이제 뭐 자사고라든가 뭐 과학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강남 한복판에 있을 게 아니라 외곽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인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수도권 과밀화 이런 것도 좀 꽤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학교 자체도, 대학교도 이제 좋은 학교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그 지역 자체가 좀 많이 소멸되고 있는 상태긴 하죠. 거점 도시 한 2개 만들어서 서울 내부에 있는 대학교들을 다 옮기게, 너무 좋지 않을까. 선택 2016 더해서 이거 정치 프로그램. 그러면 정말 주변 인프라가 좀 별로이더라도 학군만 좋으면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군은 굉장히 힘이 세고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학군이 형성이 되면 뭐 10년, 20년이 지나서 굉장히 집들이 노후되고 이래도 생각보다 어떤 가치가 유지가 돼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당 정자동 같은 경우도 옆에 뭐 광교라든가 아니면 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새로 신도시보다도 가격이 괜찮아요. 그 이유는 거의 학원가와 학교의 학군 때문이거든요. 또 지역에도 예를 들어 광주 일곡지구 같은 경우도 다른 노후된 곳들은 막 좀 많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지방 도시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광주 일곡지구는 거의 떨어지는 일은 없이 꾸준하게 계속 가격이 유지되면서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군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중상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군이 형성이 제대로 된 그 땅은 정말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나는 애가 없는데, 난 1인 가구인데 학군을 뭐하러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학군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학군 얘기를 정리하면서 2016년 1월에 사회 초년생이 택했어야 될 최선의 주택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핵심 학군지들을 보면 3억 원 미만인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중계동에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약간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약간 좀 노후된 그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의 2016년에 2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뭐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한 8억 정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재건축 기대감이긴 한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재건축이라고 아무데나 사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곳, 이런 데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막 급격하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서 재건축도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있어서 재건축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계동 학원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학구는 쉽게 몰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순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학구는 몰락하지 않는다.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 2016년은 정말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내린다라는 논쟁이 많았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렇게 리스크를 짊어지고 집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이득을 얻었을 것 같은데 과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용적률, 용폐율 공부가 아니 건폐율, 용적률. 오늘 1시간 동안 변호사님과 이제 학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 역시 학군은 쉽게 몰락하지 않으니 항상 리스크가 높을수록 리턴도 높은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하이 리스크를 택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지금 얘기했던 학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죠. 첫 시간에 이제 뭐 코인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훨씬 더 리스크는 적게 하지만 리턴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순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핵심 입지의 조건인 교통과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잊지 말고 보러 와주세요.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